첫날 밤 망신당한 신부. 조선 중기 한양에서 가장 명망 높은 집안인 안동 김씨 가문에 김난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김 판서의 무남동녀로 태어난 난이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영특했지만 그만큼 고집도 세고 성격도 당찼습니다. 난이는 여자답지 않게 글 공부를 즐겼고 활쏘기와 말타기도 남자 못지않게 잘했습니다. 시녀들에게 호통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안 어른들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이러시면 시집을 어찌 가시려고요? 유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난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집? 나는 시집 같은 거 안 갈 거예요. 차라리 평생 혼자 사는 게 낫죠. 김 판서 부부는 딸의 혼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난이가 20살이 넘도록 중매가 들어와도 번번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저 양반 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집안은 너무 고루해서 싫어요. 그 도령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던데요.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난이의 까다로운 성격에 한양의 명문가 도령들도 슬슬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그런 부인을 맞이하고 싶은 남자는 없었습니다. 김 판서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딸아이가 저렇게 기가 세서야? 부인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저러다가 정말 늙은 처녀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경상도 양반 집안의 차남인 이도현이라는 청년이 혼담을 청해왔습니다. 이도현은 과거에 장원급제 한 수제로 외모도 준수하고 성품도 온화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 판서는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난이의 성격이 한양에 다 소문났는데 그런 것을 알고도 혼담을 청한단 말인가? 중매쟁이가 대답했습니다. 도령께서 직접 아가씨의 소문을 듣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런 당찬 성격의 여인이야말로 자신과 잘 맞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김 판서는 반신반의하며 이 도현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판서댁에 나타난 이 도현은 과연 소문대로 단정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소생이 김 아가씨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자네도 소문을 들었을 텐데. 우리 딸은 보통 아가씨가 아니네. 기가 세고 고집이 세서 다루기가 어렵다네. 이 도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 점이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 순종적인 여인보다 당찬 여인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고생할 것 같은데.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가씨의 길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 판서는 이 도현의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 도현을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난이도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이 도현을 만나고는 조금 놀랐습니다. 다른 도령들처럼 자신을 피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저는 아가씨의 당찬 성격이 좋습니다. 그런 아가씨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 성격 때문에 힘들다고 도망가지는 않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아가씨의 그런 모습이 제게는 매력으로 보입니다. 난이는 이 도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석 달 후 두 사람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온 한양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기가 센 김 아가씨가 드디어 시집을 가다니 모두가 신기해했습니다. 과연 이 도령이 김 아가씨를 감당할 수 있을까? 글쎄, 첫날 밤부터 싸우는 것은 아닐까? 보통 신랑이 아닌 것 같던데. 뭔가 누수가 있는 것 같아. 혼례식이 끝나고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난이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신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찬 성격답게 긴장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도현이 신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라니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수고하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하면 되나요? 라니는 첫날 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유모가 몇 가지 알려주긴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몰랐습니다. 이도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은 제가 부인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네, 부부가 되는 첫날이니 특별한 의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라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도현이 보자기에서 꺼낸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굵은 새끼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안의 전통입니다. 첫날 밤에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무슨 의식인데요? 신부가 신랑을 이 새끼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그 줄을 풀지 못하면 신부가 집안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 신랑이 풀면 신랑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라니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전통이네요. 좋아요, 해봐요. 사실 이것은 이도현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전통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니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라니는 새끼줄을 받아들고 이도현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센 라니답게 아주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손목과 팔, 그리고 몸통까지 꽁꽁 묶었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절대 못 풀 거예요. 라니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도현은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풀어볼까요?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라니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풀어보세요. 절대 못 풀 텐데. 하지만 이도현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이 줄을 풀려면 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도움이요? 네, 이리 와서 이 매듭 좀 잡아주세요. 라니는 의심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잡으려는 순간 이도현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묶인 손으로 라니의 손목을 잡았고 동시에 몸을 비틀어 라니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머. 라니는 균형을 잃고 이도현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도현은 능숙한 솜씨로 새끼줄을 라니의 손목에 감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부인, 전통에 따르면 신부가 신랑의 꾀에 넘어가면 신랑의 승리입니다. 뭐라고요? 그런 규칙은 처음 듣는데요. 방금 제가 추가했습니다. 라니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장 풀어요. 이건 비겁해요. 부인, 화내지 마세요. 제가 부인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도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힘과 고집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때로는 지혜와 꾀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라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부인, 제가 부인의 길을 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라니는 이도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계획한 거죠? 네, 인정합니다. 부인의 성격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겁해요. 네, 비겁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죠. 라니는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감탄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이긴 사람이 없었는데 이도현은 힘이 아닌 지혜로 자신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요? 저를 이렇게 묶어놓고
이도현이 새끼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니는 손목을 주무르며 이도현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남자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부인도 보통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할 건데요? 이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첫날 밤입니다. 부인,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라니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차요? 지금? 네, 우리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현은 준비해온 차를 따라 라니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인은 왜 그렇게 기가 셌습니까?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여자라고 무시해서요. 그래서 더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부인을 무시하지 않을 테니까요. 부인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훌륭합니다. 라니는 생전 처음 듣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 나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입니다. 부인의 당찬 성격, 똑똑한 머리, 솔직한 성품 모두 좋습니다. 라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리고 부인.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요? 앞으로 우리는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밤 일은 절대 비밀로 해요. 제가 당신한테 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돼요. 이도현이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비밀이란 없는 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신방 밖에서 엿듣고 있던 신녀가 다른 하인들에게 소곤소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젯밤에 도련님께서 아가씨를 새끼줄로 묶으셨대. 정말? 그 기가 센 아가씨를? 응, 아가씨가 꼼짝 못 하셨대. 도련님이 꾀를 쓰셨나 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마침내 한양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들었어? 이도현이 김 아가씨를 첫날 밤에 혼내줬대. 아니, 혼낸 게 아니라 묶었다며? 새끼줄로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했다던데. 소문은 점점 과장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이가 밤새 묶여 있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난이가 항복을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김 판서가 이 소문을 듣고 사위를 불렀습니다. 도현아, 무슨 일이냐? 첫날 밤에 라니를 묶었다는 소문이 도는데? 이 도현은 당황했습니다. 장인어른, 그것은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습니다. 이 도현은 그날 밤의 일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판서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그런 꾀를 썼구나. 기발하다. 기발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아니야. 잘했어. 라니도 평생 한 번쯤은 당해봐야 해. 세상이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 하지만 정작 라니는 크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첫날 밤에 망신당했다는 소문이 온 한양에 퍼진 것입니다. 어머, 어떡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유모가 위로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습니다.
도련님이 아가씨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예요. 사랑이요? 저를 망신 주는 게 사랑이에요? 라니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도련을 만나자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제 잘못입니다. 제가 비밀을 지키지 못해서. 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시녀들이 엿들은 거죠.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가 부인께 망신을 주려던 것은 아닙니다. 라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떡하죠? 소문이 다 퍼졌는데. 부인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소문을 바로잡겠습니다. 어떻게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꾀를 쓴 것이고 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라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까? 네, 생각해보니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제가 이긴다고 살았어요. 하지만 한 번쯤은 져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당신한테라면요. 이 도현은 감동했습니다. 부인.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꾀가 재미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를 이긴 사람이에요. 제가 부인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 것입니다. 라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저도 당신을 속일 권리가 있어요. 물론입니다. 공평하게 해야죠.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소문은 한 달 정도 지속되다가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현과 라니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이 도현이 정말 지혜롭더라. 김 아가씨도 대단해. 소문에도 꿋꿋하더라.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1년 후, 라니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라니는 좋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당찬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남편과 아이를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 김판서가 딸을 불러 물었습니다. 라니야, 결혼 생활은 어떠냐? 좋아요, 아버지. 남편이 저를 잘 이해해줘요. 첫날 밤 일은 아직도 화가 나니? 라니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고마워요.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 이기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김 판서는 흐뭇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사위를 만났구나. 네,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날 밤 라니는 이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첫날 밤에 저를 속인 것이요. 그때는 화났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부인을 만나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라니의 눈에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뭔가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당신을 한번 속여볼 차례라고요. 이 도현이 웃었습니다. 언제든지 해보세요. 기대하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요.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속이고 속이며, 하지만 늘 서로를 사랑하며 이어졌습니다. 10년 후, 라니와 이 도현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를 닮아 지혜로웠고, 장녀는 어머니를 닮아 당찼으며, 막내는 두 사람의 장점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어느 날 장녀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첫날 밤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묶었다는 게 정말이에요? 라니는 당황했습니다. 너,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니? 하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라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어머니, 화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화났지. 하지만 지금은 고마워. 왜요? 그 일이 있었기에 내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그리고 내가 변할 수 있었어. 어떻게 변하셨는데요? 라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 때로는 지는 것도 괜찮아.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라면 말이야. 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돼. 그날 밤 라니는 이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첫날 밤 이야기를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고맙다고도 했어요. 이도현이 라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부인이 저를 받아줘서요.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벽하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첫날 밤의 그 사건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